아카데미를 설립을 통해서 단계적인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우리 익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들이 우리 익산에 눌러 앉아야만이 익산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이왕이면 선거 끝나고 하시지 왜 지금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혹시 총선에 쓰려는 꼼수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자, 꼼수했다면 끝나고 하셨겠지요.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의대 정원 차라리 끝나고 하셔야지. 왜 이 중요한 때 30초가 지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발언 시간이 많이 보장되지 않아서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못하고 있죠. 최상병 사건 그리고 현재 이종섭 대사 도주 이런 거 생각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춘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1일 군산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 유세 자리에 섰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광주 시민들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황 수석이 휙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패러디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을 그 일부 보수 언론들이 희화했다. 특히 새로운 미래 쪽에서 그걸 강력히 주장하시던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 광주 영령들이나 이 사람들을 희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은 그걸 표현할 때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는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저는 희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께서는 호남 정신보다는 당대표 경호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남 정신은 제가 훨씬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춘석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위성정당 창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사실은 문제가 많죠.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른 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삼류 정치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제가 4년간을 쉬었지만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위성정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 제도 하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애에서는 옳지는 못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소수정당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화가 많이 납니다. 자,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공항이요? 예. 일부 찬성으로 이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된다면은 지역 이기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군산공항이랑 새만금공항이랑 연계되는 그런 점들이 있고 군산항에 있는 물류들을 연계하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만 저는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8년도에 발표하셨습니다. 새만금공항 굳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자, 새로운 미래 대표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께서 새만금공항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당시에? 새만금공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무안공항을 이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개 회사가 들어옵니다. 글로벌한 공장이 들어왔을 때 새만금의 공항이 들어왔을 때는 동남아나
그렇죠. 국제적으로 물류도 빨리 오고 하면서 올수 활성화가 있습니다. 시킬 수 그런데 있겠죠. 지금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2018년 때 네. 말한 거라서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새만금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자, 집안 시설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공항을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산공항과 새만금공항이 연계되어서 더욱더 뻗어나갈 산업들도 있고 제가 제시하는 공약이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거기 당대표께서 만약에 계속 반대하신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완전히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반대를 하고 어떤 점에서 찬성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타협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쎄쎄 하면 된다는 식의 이재명 외교 대안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외교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 후보님, 예. 예전에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에 활동을 하셨죠. 예. 근데 지금 저한테 질문하셔서 어떠한 말해 이유로 주십시오. 어떠한 이유로 새로운 미래에 가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지금 비교적 젊은 나이고 앞이 전도가 양양한데 이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본인의 의도하는 대로 다 보는 시각대로 하는 것하고 현실 정치하고 늘리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과 왜 이렇게 신재영 후보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버랩 정말 되는지 죄송한데 제 말씀 저는 심히 마지막 좀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큽니다. 정치 선배로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한데 이런 식으로 답변 회피하는 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재영 후보께 뵙겠습니다. 예. 현재 청년 정치인이고 서울대 총학대회장을 거쳤다고 하시고 네. 또 여기에 또 내려오셔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는 왜 내려오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익산 출신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익산 청년들이 네. 우리 고향 익산을 등지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약으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익산에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 소프트웨어 단지를 설립해서 요새 트렌드는 기술 창업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차세대 일자리를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익산에는 그러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춘석 후보님께서 홀로그램 통해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많이 양성해 주시고 미래 일자리 양성하신다고 하시지만 정말 죄송한데 이춘석 후보님 ICT 기술 활용한다고 공약집에 써놓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ICT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농업기술화 실용에다가 ICT 검인증센터를 유치해서 네네. 그게 지금 활발히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농기계는 이 ICT 검인증센터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가 뜻이죠? 정확히 네. 영어로 네. 그 ICT라는 용어는 쓰지만 무슨 자의 약자다. 이건 정확히 기억하지 네, 못합니다. 그건 정보통신 기술이라서 사실 전 분야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그런 스마트 기술의 일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제가 주도권 네, 시간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주도권 거꾸로 가고 있어. 잠깐요. 말을 끊고 제가 하나 붙겠습니다. 우리 익산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타지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누릴 거 누리고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치하겠다고 익산 내려옵니다. 내가 고향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떨어지면 보따리 싸갖고 다 올라갑니다. 신 후보님, 이거 하나 분명히 해줍시다. 자, 이번 총선에 낙선하시면 익산 떠나실 겁니까? 익산 지키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공약들 다 준비하실 겁니까? 예, 저는 계속해서 시민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만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뭐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도 계속해서 준비할 거고요. 익산에 뿌리 내리면서 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낙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익산시에서 주도하는 창업 지원 정책에도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익산에 뿌리 내리고 열심히 익산에 살아서 다음 선거에도 나오겠습니다. 예. 그 공약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어떤 후보가 익산을 이용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진짜 익산 발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동면에서 태어나 하멸초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를 거쳐서 익산의 교육 덕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업의 대표를 하면서 일자리도 있고 반듯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아까 말을 했을 때 어떤 후보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이낙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고 당당하게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하는 대상이 이낙연 대표라도 저는 당당하게 잘못되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우리 익산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구태정치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제압하겠습니다. 저 신재용 새로운 미래 기호 6번에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